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부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제는 팔아야 하나?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은 김장섭 조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드러나겠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제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동산자 빼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빼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봐서는 주식 투자도 하고 정말 다양한 투자도 하시는 것 같고 칼럼도 굉장히 잘 쓰시고 세계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부동산, 경매 막 다양하게 좀 잘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책을 읽으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본 신도시는요, 도쿄 중심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탄이나 청라 신도시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다마 신도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곳이죠. 다마 신도시는요,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떨어진 곳도 있대요. 10억짜리가 1억이 됐다는 얘기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동탄의 경우는 지금 삼성이라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다마 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차별화해서 봐야겠죠. 생산의 3요소, 중학교 때 배운 거, 토지, 노동, 자본이 바로 생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3요소 중에 노동에만 의지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토지, 자본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개념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토지가 돈을 벌게 하고 자본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생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얼마면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소액, 저위험의 안전장치는 1000만 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재개발 투자라는 책을 냈대요. 이 책 출간 당시 재개발에 1000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지금까지 흐름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목의 실투자금이 1000만 원 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016년 이전의 이야기죠. 실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요,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잃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타격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잘못했어도 툭툭 털고 재기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1000만 원짜리 투자한 부동산이 공실이고 애물단지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안 사니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해서 부모의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 경쟁에서 밀려난 자식은 3포 세대와 취준생, 알바 인생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어렵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다니는 부모의 집에 얹혀 사는 30대 아들이 그 그림입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들어갈 사교육비를 자본과 토지로 모두 돌리고 대신 자녀는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고에 보내야 옳습니다. 사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취업이 잘 되는 곳들은. 거의 인문계도 공부 못한 학생이 간다라는 얘기가 지방에는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 잘하는 애들은 외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로 가고
특목고로 가고 이런 데를 못 간 아이들이 인문계를 간단 말이에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죠. 노동 이외에 토지와 자본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60세 이후 노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히 젊을 때부터 토지와 자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아서 월세 소득을 버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요, 땅값이 밭은 971배, 대지는 2309배나 올랐대요. 어마어마하죠. 땅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올라봐야 뭐 몇 배도 물론 크죠. 많이 안 오르지만 토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토지 투자 리브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해요. 이 책에 써 있어요. 2020년에 5G 시대가 온다. 정말? 2020년대 올 것 같죠, 지금. 상용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면 좋을까요? 빌라부터 아파트, 상가까지 공실이 없을 만한 좋은 위치의 서울 부동산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요, 공실이 없을 만한이에요. 비면 안 되겠죠. 부동산 임대 시장은요, 3천만 명이 치열하게 찾게 되는 커다란 물결의 초입일 뿐입니다. 1958년에 베이비 부머 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하게 되면요, 10년 후쯤에 깨닫게 된대요. 아, 부동산 임대만 한 것이 없구나. 자본, 이자, 배당, 자영업 등 모두 별 볼 일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요.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장사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적더라도 안정적인 월세가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죠. 기업도 돈을 저축하고 가게도 돈을 저축하고 은행도 국채를 사서 저축을 하고 심지어 중국인도 와서 국채를 사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투자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저축만 합니다. 기업도 여러분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가 힘든 시대죠.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오르겠습니까? 자, 저축을 자꾸 많이 하면요, 이자를 내려요. 저축하지 말고 돈 빌려서 투자해. 은행에 넣어놓지 마.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곳에 투자해 라고 하는 거죠.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2016년도에. 정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2019년 7월 현재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 같은 경기 침체, 세계 경제 폭락이 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런던, 뉴욕과 같은 부동산 폭등, 남북 통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세계 경기의 호전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은 신도시가 몰락했고 20년간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불황인 나라 일본에서도 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인 도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경제 중심지는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불황이어도 도쿄는 여전히 비싸다. 예전에 다마신도시라는 곳은요, 그 베드타운이었고 도쿄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기업에서 대주었대요. 교통비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마신도시의 도쿄까지 싼 철도를 이용하더라도 15,000원, 하루 왕복 30,000원이었다고 해요. 한 달이면 800,000원. 여기에 택시를 비롯한 다른 교통요금은 출퇴근 비용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치러야 한대요. 처음에는 기업이 교통비를 지원해줘서 다녔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죠. 비싸더라도 그냥 도쿄에 사는 거예요. 일본처럼 고령화가 지속되어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격은 점차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거나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외국의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등의 변수가 일어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해도요, 차별화되기 때문에 오를 곳은 더 오르고 떨어질 곳은 더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감소는 이어지겠지만 1인이나 2인 가구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별표. 지금 인구 감소가 일어나도 1인,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해요. 이런 수요가 늘어납니다. 역세권의 도심형 생활주택처럼 적은 세대를 위한 공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요, 도쿄에 모여 산대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모여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미 호주라든가 집이 부족한 지역들은 쉐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아주 오래전부터 썼었죠. 자,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국가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럼 왜 미국이 무역 적자인가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신흥국은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요.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차이나,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죠. 메이드 인 베트남 수출을 해요. 그럼 돈을 달러로 보내죠. 그럼 수출로 인해서 신흥국은 달러가 들어오니까 신흥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미국은 반대로 적자예요. 너랑 나 사이에 한 명은 흑자, 한 명은 적자가 되는 거죠. 몇 년간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 적자여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달러가 풀리고 전 세계 달러가 나가야죠.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그 달러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중국도 가지고 일본도 가지고 우린 달러를 보유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원화를 보유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적자인 거예요.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전 세계로. 만약에 미국이 계속 흑자라면 돈이 뭐 들어온다,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나라로 돈이 나가지 못하니 달러가 순환할 수 없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니 귀축통화로서 가치가 없어지고 세계는 돈이 돌지 않아 불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이런 달러가 부족해서 불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이런 성향을 봤을 때 미국이 적자인 게 당연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중국 너 우리 상대로 네가 항상 흑자지.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사면 절대로 부동산을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중국이 건드렸던 캐나다, 런던, 시드니,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손대고 나서 폭등을 합니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 제도는 중국인들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중국에 심천에 갔었는데요. 37년 된 26평짜리 아파트, 대지권이 없는 그냥 건물만 사용할 수 있어요. 땅이 나라 것이기 때문에 26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정말 콘크리트로 된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빌라와 같은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마저도 단지 전체 매물이 한 개밖에 없었고 월세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부동산이 싸 보이는 거예요.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실 정신없이 그들은 와 싸다. 저 아는 분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분양을 했는데 그 중국인이 오더니 와 싸다 이러고 미분양 남은 걸 다 사갔대요. 뭐 6억? 그 정도 5억 6억 정도 분양했는데 그냥 와 싸다 이런대요.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고액 투자 외국인에게 즉각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전체 부동산을 풀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해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산다고 하면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통일을 대비해서 비무장지대에 땅을 산대요. 지뢰밭만 사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곳은요, 통일을 했을 때 독일에서도 동독, 서독 경계 구간의 땅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도시나 경치 좋은 곳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공부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좋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책과 신문 등을 통해서 자료를 모아라. 물론 책으로 출간될 즈음은 이미 트렌드가 지난 자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나 이제 막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마인드를 키우고 남들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책을 많이 읽고요. 책을 읽어도 좀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책에 안 나오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저자 강의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요. 공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제 비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실이 석 달이 넘어간다. 월세를 계속 낮추어도 비어있다. 이런 것은 공실이 심한 경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그냥 월세도 안 나오고 임대도 안 나가고 내 투자금도 많이 묶이고 고통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토지 투자 방법 마지막에 이렇게 써머리가 돼 있거든요. 핑크색으로 써머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읽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좋은 부분 좀 가져와 봤어요. 근래 10년 사이에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대요. 이미 발전한 남동 임해공업구역이 아닌 서해안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군산항, 서해 쪽이죠. 경매로 토지 투자를 할 때는요. 지분 경매, 분묘 기지권, 보전 임지 등 쌀 수밖에 없는 토지를 1000평에 1000원에 사래요. 완전 싼 땅. 솔직히 말하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땅은 있나? 모르겠네요. 없을 텐데 아무리 이런 지분 경매 이런 것도 요즘 비싼데 어쨌든 1000평에 1000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보래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막대한 수익 기대. 약점, 황금성이 떨어짐. 이런 것은 여러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년만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한데 정말 1000원에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 나라의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에도 살아남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함께 읽어보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